15번 다음 취득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당연히 2번 그렇죠. 부동산 임차권 취득세하고 아무 관계없죠. 양도소득세 할 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거지. 취득세는 과세 물건의 소유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지 소유권 이외 권리의 취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모, 광업권, 어업권, 그리고 여러 가지 회원권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2번 틀렸고 1번 취득세에서 토지라 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하며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한다. 당연히 맞고 3번 상속받아 취득하면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물건을 취득하는 걸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사람 상호간에는 연대 납세무가 있고 4번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요 4가지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있죠. 5번 우리 과점주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무런 천지 없이 법인에 설립할 때 과점주주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하지만 과점주 아니었던 사람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자기 지분 모두를 새로 취득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과점주였던 자가 아닌 자가 되었다가 다시 되면 원래 종전 지분보다 증가했을 때만 증가한 만큼을 취득하는 걸로 보고 그렇게 하죠. 5번 과점주 아닌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 당시 지분 모두를 취득하는 걸로 보아 납세무가 있다. 맞죠? 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었고 16번 취득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정답은 당연히 3번이잖아. 방금 앞에 있잖아. 언제나 법인 설립 당시 과점주주하면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1번 취득 대상 물건 쭉 나와 있고 2번 과점주주인자가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다. 설립할 때 과점주였던 아닌 자가 되었던 다시 되었던 과점주주가 지분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여 증가하면 그때는 증가한 만큼을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취득의 의제 맞는 지문이고 4번 주택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형 부동산 누가 취득했다? 조합원이 취득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잖아요.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비조합원용 부동산, 일반 분양분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는 것에서 제외시켜서 조합이 취득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뒤에 나오는 그 조합은 언제 취득했습니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했는데 그럼 조합은 언제 취득했어요? 그 이제 주택조합일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재건축조합일 때는 소유권 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그날 취득하는 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5번 건축물의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적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이까지 읽으면 더 이상 읽기 귀찮아서 다 안다. 그렇죠? 주체구조 취득자가 아닌 자가 가설 하더라도 누가 취득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이를 함께 취득한 걸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바르지 않은 것은 3번. 언제나 과점주주 또 합시다. 과점주주. 설립할 때 과점주주. 설립 당시에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럴 때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했죠.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요 말만 틀리게 해가지고 정답 삼은 것도 거의 4번, 5번 됩니다. 언제나 설립할 때 과점주라고 하면 그 과점주주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과점주 아니었던 자, 40% 과점주 아니었던 자가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가 되었다. 얼마만큼 취득했다? 60% 모두를 새로 취득했다. 60% 모두 새로 취득한 것. 그 다음 과점주였던 자가 과점주 아닌 자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가 되었다. 이럴 때 이러죠. 55%가 되었다. 70% 되었다.
이럴 때 얼마만큼 취득했다? 이럴 때 얼마만큼 취득했다? 취득한 거 없다. 그렇죠. 없다. 언제나 과점주주 인자가 안인자가 되었다가 다시 될 때는 종전 과점주주 당시의 지분, 요 지분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증가한 만큼을 새롭게 취득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종전 지분보다 증가하였을 때만 증가한 만큼을 취득한 걸로 하지, 종전 과점 지분보다 증가된 게 없다면 이건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요 세 가지만큼 혹 기억한다. 1번은 완전 단골이고 2번도 가끔, 3번은 딱 한 번 나왔던 이야기죠. 17번 다음 취득 설명으로 바라자는 것. 17번 문제는 뭘 이야기하는지 알죠? 1, 2, 3, 4번 내용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원래 배우자 직계 존비 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뭐다? 배우자 직계 존비 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이를 증여받아 취득하는 걸로 본다. 그렇죠? 증여로 취득하는 걸로 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것이 있다. 그게 1, 2, 3, 4번. 그게 1, 2, 3, 4번. 공매,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2번 파산 선고에 따라 처분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3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걸 서로 교환했거나 4번 대가지급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정하거나 이럴 때는 비록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거라 해도 유상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네 가지잖아. 그렇죠? 역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잖아. 5번 1, 2, 3, 4번에 신설될 때 5번도 함께 얘와 함께 뭐 부담부정여 다 같은 연도에 신설됐는데 얘만 자꾸 빼놓고 나오더라고. 또 지문 길다 보니까 내기도 좀 힘든 이야기지만 혹시나 싶어서 봅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었다. 상속에 대한 등기까지 다 이루어져서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까지 다 된 이후에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그럼 예를 들어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이 토지를 공동받으면서 균등으로 50대 50 그림은 40대 60 같다. 균등으로 50대 50. 자, 이렇게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속 지분이 확정되어 등기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협의에 따라서 이 사람이 40%가 돼버리고 이 사람이 60%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지분이 증가한 사람은 지분이 감소한 자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겁니까? 무상 취득하는 겁니까? 이럴 때 우리 입법은 이럴 경우 이를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에 상속으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걸로 본다. 이게 아니라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요즘은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이 다 등기까지 된 이후에 그들 사이에 협의에 따라 상속 지분이 재분할되었을 때는 증가한 자는 증여받아 취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5번이 틀린 거예요. 18번 다음 5번 지문보다는 물론 답은 5번이지만 5번보다 1, 2, 3, 4번 배우자 직계 존비 수간의 부동산의 취득은 증여지만 그 1, 2, 3, 4번 그 네 가지는 유상 취득이라는 사실 그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18번 다음 취득세 취득 시기 설명으로 바른 것. 정답은 2번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계약일에 취득하는 걸로 본다.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고 취득세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단 매매에 따른 내용이든 증여에 따른 내용이든 그런 것이 신고기한 60일 안에 그것도 반드시 등기 등록하지 않고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공정정서 등으로 입증된다면 취득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 2번이 올바른 겁니다. 1번은 계약상의 잔금일을 취득일로 하는 유상승계 취득에 의해서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일로 하지. 등기 등록일은 계약상 잔금, 사실 잔금 이런 날짜보다 등기 등록이 빠르다면 등기 등록일 그때 쓰는 거지. 계약상 잔금이 명시되자면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로 합니다.
1번 틀려. 3번 법인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는 등기 등록일과 관계없이 이래 말하면 안 되죠. 원칙은 국수공판법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단 사실 잔금일 이전에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일. 그러므로 등기 등록일과 관계없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등기 등록일 이전에 사실 잔금하면 사실, 등기 등록이 빠르면 등기 등록일, 잔금이 빠르면 잔금일 이렇게 하는 거지. 4번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유상거래, 부동산 거래시가나 법률에 의하여 신고하고 검증된 경우는 사상 잔금일을 취득일로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사실 잔금일은 국수공판법 딱 그까지입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을 때 수입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공경매로 판결문으로 법인장부로 여기까지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받는 것은 과세표준을 모르면 실질가액으로 합니다. 우리 시장군수가 검증하는 건 뭘 검증합니까? 시장군수가 검증하는 것은 이 금액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거지 잔금일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모르면 국수공판법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들어가지만 실질 잔금일을 모르면 국수공판법이 끝나지 부동산 거래신고와 법률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얘는 취득 가액을 물을 때는 실질 가액이다. 왜? 지자체장이 검증까지 거친 후 맞다고 해준 거니까 인정을 하지만 잔금일을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4번 만약 이것이 과세표준 문제라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맞는 지문대. 하지만 취득일을 끌고 가면 안 될 거고 5번 신축 건축물은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취득일로 한다. 다만 이렇게 다만 단순한 거 아닙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빠른 날로 합니다. 빠른 날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반드시 비교하는 거지. 5번 지문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원칙은 사용 승인이다. 단 예외적으로 사실 사용이 빠르면 사실 사용 이런 예외가 아니거든. 건축은 원칙적으로 사용 승인과 실질 사용일을 비교하여 빠른 날을 찾아야 되는 거지. 사용 승인이 원칙, 예외가 사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득세 할 때 빠른 날 2가지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건축은 반드시 형식과 실질을 비교하여 그 가운데 빠른 날을 찾아 그 날을 취득일로 삼아야 됩니다. 올바른 것은 2번이었고 19번 다음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되는 취득일로 틀린 것은 정답은 틀린 것은 방금 했는데 5번 여기도 사실상 변경된 때 취득하는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반드시 비교하여 그중 빠른 날을 찾아 그 날을 취득일로 하는 거지. 공부상 변경이다, 실질 변경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형식과 실질을 비교. 그렇죠. 취득세 할 때 딱 2가지. 토지의 지목 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요 2가지는 빠른 날로 한다고 뭐하죠 못중에 형식과 실질 또는 실질과 형식 요 가운데 빠른 날로 한다. 그러니까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면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적 장부상으로 변경된 그날 가운데 빠른 날. 건축물에 건축하면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날과 실제로 사용하는 그날 가운데 빠른 날 이래가는 것이 5번 지문처럼 둘 중에 한 놈만 말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형식과 실질 가운데 비례하여 빠른 날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요 놈으로 한다 끝, 요 놈으로 한다 끝 이래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1번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계약상 잔금일 등기일 중 빠른 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개인 간은 계약상 잔금일로 한다. 단 계약상 잔금일 이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고 둘 중에 빠른 날을 찾으니까 그날이 취득일이더라 이런 의미고 2번
법률이 정한 연부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마다를 독립된 취득일로 한다. 단 그 전에 등기 등록했다면 등기 등록일. 3번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경우 주택조합이 취득하면 사용검사 받은 날,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 4번 공유로 매립 간척하여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공사준공 인가일. 5번 틀렸고 18번 19번 딱 이 두 가지 보면 취득세 취득식이 나오는 내용은 웬만하면 다 있을 겁니다. 20번 다음 취득세 과세표준 설명으로 바른 것. 정답은 2번. 1번 내용을 보니까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과표로 한다. 아니잖아요. 국수공판법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주택법의 내용과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 공법 시간에 주택법 배울 때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내용 배우죠? 배웠죠 이거? 아니 공법 시간에 주택법에 관한 거 안 배웁니까 이거? 배웠잖아 그렇죠? 우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실거래 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럼 신고한 금액은 실거래 가액이다 아니다? 실거래 가액이다 아니다? 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렇죠. 법에서 실거래 가액을 신고하라고 돼 있다고 신고한 금액이 다 실거래 가액이다 이러면 안 되지. 법은 어기는데 그 묘미가 있지.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돼 있어도 그럼 무단횡단 안 합니까? 다 하잖아. 그렇죠. 이런 것처럼 문제를 봐요. 공인중개사법은 얼마에 거래했다고 신고하면 신고한 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시장군수가 검증하는 검증장치가 있어. 근데 주택법은 실거래 가액을 신고하라고만 돼 있지 신고한 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검증장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네가 실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걸 뿐이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본 적이 없거든. 이거는 그냥 신고한 금액일 뿐이야. 그러므로 이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면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삼고 시가표준액 이상이면 신고한 금액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3번 판결문 가운데서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얘는 실질 금액이다 아니다. 우리 판결문 가운데 화해, 포기, 인락은 실질 잔금일도 인정하지 않고 실질 가액도 인정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봐요. 원칙은 취득세 신고가액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특례적으로 사실상의 가액으로 한다. 근데 문제는 실질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네? 국수공판법처럼 실질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뭘로 갑니까? 반드시 이놈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놈하고 비교를 해야 돼. 실거래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은 무조건 이 금액하고 비교합니다. 공짜 증여받았어. 상속받았어. 실질 금액이 없죠? 공짜니까. 그럼 어떡하냐고? 요 금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을 받아주고 이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적용하고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도 화해, 포기, 인락 등은 실거래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금액은 만약 화해 조서상의 금액이 이 금액 이상이라면 조서상의 금액을 인정을 하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3번 사상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까지는 맞는데 조서상의 금액과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이러면 안 돼. 그 조서상의 금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면 조상의 금액대로 하고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런 거지. 4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틀린 거 알죠? 제가 항상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할 때 포함되지 않는 거 기억하라 했잖아요.
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는다. 또 개인이 취득했을 때 연체료 할부이자 이런 거 포함하지 않는다. 또 기억나는 거? 전기, 가스, 열 등에 관한 거 있잖아. 저 전기, 가스 등을 실제 이용한 자가 분담하는 비용. 또 이거 있잖아. 취득 가액, 취득한 물건과 별개로 하고 있는 요거잖아. 원래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과표인데 취득한 물건과 별개로 주고 있는 지작물 보상금, 이주비라든지 또 취득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사람이 그 판매하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광고 선전비 이런 거 포함되지 않는다. 뒤에 있는데 이게 끝인데 왜? 요거 말고는 대금을 일시불로 하였기 때문에 일정에 할인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을 가져가니까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요거 빼고는 취득세, 이런 금액은 취득세 과표에 포함한다 안 한다면 이것 빼면 다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거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5번 비상장 A법인의 지분 60% 소유한 갑이 40%가 되었다가 다시 55%가 되면 증가한 15%를 취득하는 걸로 본다. 아니라고 했죠. 요 지문 과점 주주였다가 아랜자가 되었다가 다시 되면 반드시 종전 과점 주주 당시 지분보다 증가하였을 때만 증가한 만큼을 취득하는 걸로 하지 종전 지분보다 감소됐다면 그때는 취득하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이 2번 개인 간의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이제 나오잖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시간의 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받았다. 이때는 시가 비대가 관계없이 실질금액을 그대로 과표로 인정을 한다. 시장 분수가 이 금액이 맞다고 검증까지 한 다음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설사 시가 비대에 미달하더라도 이 금액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법은 그런데 현실은 안 받아줍니다. 현실은 시가 비대에 미달하게 신고하면 안 받아줘. 참 답답합니다. 실제 어떤 경우는 막 진짜 미분양돼가지고 아파트 미분양된 상태에서 하다가 또 지금 너무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져가지고 뭐 거래야 어쩌지만은 안 팔리니까 급한 사람이 아파트 3억 5천인데 3억 내놔가 팔고 이런 게 있거든. 그럼 3억 샀다고 하니까 시가 비대에 미달했구나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문제는 현실은 시가 비대에 미달하면 검증 자체를 안 해줘 실제로. 그러니까 대부분 시가 비대에 맞춰서 신고합니다. 그럼 신고하면 또 실질 금액입니까? 아니잖아요. 보통 시가 표적에 맞춰 그 이상으로만 신고해주면 대충 거짓말인지 알아도 받아줍니다. 또 대부분. 21번 다음 취득세 과세빈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정답은 틀린 거 봅시다. 정답은 2번인데 정려를 받았는데 왜 실질가격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려받았는데 실질가격을 과표로 한다? 내지 말라는 이야기지. 공짜인데 실질가격이 어디 있어? 공짜 받았는데. 여러분이 법인 나오니까 뒤에 보도 안 해요.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답니다. 국수공판법. 그러면 안 돼. 우리 이 나오잖아. 취득세 이렇게 뭔다? 다음에 해당하는 국수공판법 공인중개보양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다만 정려,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공짜로 받으면 실질가액, 실질잔금 이런 말씀 안 됩니다. 시험에 국가정으로부터 법이 나와도 혹시나 무상취득 아닌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법인으로부터 정려받아면 이때는 실질가액이 아니고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이렇게 가야 됩니다. 1번 연부취득은 연부금 지급일마다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그 연부금액을 과표로 삼고 3번 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았다면 실질금액은 할인된 금액이 실질금액이잖아.
실질, 할인받은 금액, 할인된 금액을 과표로 한다. 4번,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을 할부로 취득했다. 그럼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의 취득이니까 연체료, 할부이자 포함하지 않는다. 오케이. 5번, 부동산 거래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된 경우라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거래에 의한 취득이라면 실질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거래가 뭐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거래가 뭡니까? 설마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이거 있잖아.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 5% 이상 차이가 나게 거래하든지 또는 3억 이상의 차익이 나게 거래하든지 이렇게 되면 요거는 부당행위다. 조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당한 행위를 통한 계산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거래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 맨날 배우기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래 배웠잖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이게 바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이는 부당한 행위를 통한 계산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거래, 당사자 간의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시가로 계산하겠다. 이 금액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취득세에서 그래도 우리는 이 금액을 실질금액으로 인정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이 거래에 따른 내용이라면 취득세도 실질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었고 22번 다음 중 취득세율이 가장 낮은 것 정답은 2번. 그렇죠? 이거 1000분의 23이네. 이것도 또 한다.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은 거의 지금 매년 내고 있기 때문에 6년 동안 내면서 표준세율 문제가 4번 나왔어. 4번. 그만큼 자주 내는 거니까 또 합시다. 앞에 했던 거 상상팝도 상상팔. 상속에 따른 건 1000분의 3. 1000분의 8. 무상승계치도 무파리로 유언투 유상승계 취득 보팔로 보존등기 원취득할 때 그 다음에 공유물 영삼이 공유 합유 총유물 이런 거 등등등 분할할 때 영삼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2% 하면 된다고 2%. 그 1번 개인이 증여받았답니다. 무상취득이구나. 비영리는 0.8이지만 비영리가 아니면 일반은 1.5거든. 합하니까 3.5. 1번은 1000분의 35가 될 거고 2번 요거 합유물, 총유물, 공유물 분할 1000분의 23. 2.3% 될 거고 3번 건축물 원시 취득에서 보존 등기하고 있다. 2.8% 될 거고 4번 매매로 취득한 과수원 유상승계 유원투 농지니까 1000분의 30 합해 3% 될 거고 5번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상속받았다. 농지는 1000분의 28 농지하는 건 1000분의 28 그래서 이게 1번은 1000분의 35 2번은 1000분의 23 3번 1000분의 28 4번 1000분의 20 1000분의 30, 5번 1000분의 28. 가장 낮은 세율 2번 되겠죠. 이렇게 표준 세율, 이것만 알면 되는데 왜? 상상팔, 무파리로, 유언투, 보팔로, 영삼이. 한 다음, 등록면세 물으면 요쪽에 무조건 큰 놈만 찾고 취득세 물으면 2% 플러스 하면 현재 취득세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정답은 2번. 23번. 다음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바라지 않은 것. 정답은 3번.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9억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게 사치성입니다. 사치성 재산의 세율이 고세율이거든. 그럼 취득세 사치성 할 때 고급주택은 실거래가액으로 9억이 초과되면 고급주택입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금액이 실거래가액으로 9억이 초과되면 무조건 고가주택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이러지. 취득세는 고급주택인가 아닌가 할 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나눈 다음 공동주택이 되려면 전용면적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플러스 시가 표준액 6억이 초과되고 시가 표준액 6억 초과 이렇게 되어야 이게 고급주택이지 뭐 실거래 가액으로 9억이 초과되는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전용 245를 초과하면서 하는 거. 얘는 단독은 건물 331, 대지면적 662, 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고가주택과 취득세 고급주택을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1번 취득세는 지자체 조례로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번 미만에서 가감할 수 있다. 오케이. 탄력세율은 표준세율에만 적용하지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 재산세 뭐가 나오든 100분의 50번 미만에서 가감할 수 있다. 2번 과밀억제 운영 내 공장 신정설에 해당하는 세율과 과밀억제 운영 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맞죠? 세율, 이제 사치성부터 봅시다.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더라? 중과 기준세율 2%, 요것이 얼마? 100분의 400. 그게 사치성이에요. 그러면 중과 기준세 2%의 4배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8%란 이야기고, 대도시는 얼마였더라? 대도시는 표준세율의 3배를 한 다음 4% 빼잖아. 그렇죠? 4% 뺀다. 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뺄 거고, 그 다음 과밀억제는요. 과밀억제는 표준세율에 플러스 4%죠. 표준세율에 플러스 4%. 4%가 바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그 2번 지문이 과밀억제에 관련한 공장신정설과 과밀억제에 관련한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을 신정축한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더한 것을 그 세율로 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이고. 4번 엘리베이터 적지하 중 200kg 소형은 빼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비는 6억 초과하여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단독주택의 시설은 에스컬레이터와 수영장은 가액이 얼마든 무조건 고급주택입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시가비는 6억 초과해야만 고급주택이 되는 거고, 5번을 했고 6억 이하의 주택 유상 취득 1000분의 11% 세율. 바라지 않은 것은 3번이었고, 24번 다음 취득세 중과세 설명으로 바라지 않은 것. 1번 과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용 업종의 공장을 신설한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잖아. 도시용 업종이잖아. 도시용 업종. 우리 과밀억제 권역 안에 공장 신정설 할 때 중과세 제외하는 것. 공업지역, 산업단지 등은 중과하지 않는다. 도시용 업종 중과하지 않는다. 도시민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업종은 중과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 1번 도시용 업종 공장이니까 중과 안 합니다. 2번 별장, 고고보락장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부속토지 범위를 알 수 없을 때 바닥면적이 몇 배? 10배까지. 어떤 조세라든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어디까지가 부속토지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럴 때 바닥면적이 10배까지를 이제 중과하는 내용으로 토지를 삼고, 3번 대도시 안 공장 신정설과 과밀억제 권역의 공장 신정설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은 표준세율의 3배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OX. 틀렸잖아. 요거 있잖아. 자, 중복되는 애들. 자, 보세요.
사치성에도 해당이 되고 대도시에도 해당이 된다. 방금 문제처럼 대도시에도 해당되고 과밀역지에 해당된다. 모두 중복 적용된다. 중복되는 대상이 나온다. 중복 대상이. 그럼 어떡하라고 했죠? 일단 무조건 뭐하라? 3배를 끌고 오라 했죠. 3배. 이게 표준세율의 3배. 여기도 표준세율의 3배. 일단 무조건 3배 끌고 온 다음 그 다음 숫자 정리하래. 숫자 정리. 여기에 플러스 8%가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4%였습니다. 합하면 얼마 남아? 4% 남잖아. 여기는 플러스 4% 붙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얼마 남아요? 제로잖아. 제로. 그러니까 그냥 3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3번 지문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신정설과 대도시 내 공장신정설 여기 모두에 해당하는 대상이라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끝. 이래 끝나야 됩니다. 그 뒤에 줄이줄이 붙일 거 없어. 그냥 표준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4번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내의 공업지역,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정설했다. 중과합니까? 하나선 옳죠. 처음부터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정을 하고 조성한 지역에 공장 들어간다고 중과세 이럴 일 없을 거고 5번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 중과 대상이 되면 해당되는 중과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맞죠? 중과 대상 아니었던 것이 5년 안에 만약 중과 대상이 되면 처음부터 중과 대상을 취득한 것처럼 해당되는 중과세를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되어 있죠.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었고 25번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전입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대도시 내 법인반 대도시 내 법인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요 문제 나오면 처음은 거의 7, 80%는 중과 제외 대상 묻습니다. 중과 제외 대상. 중과세 제외 대상. 어떤 건 중과하지 않는다 했죠? 산업단지 중과세하지 않는다. 도시영업종 중과세하지 않는다. 사원주거용 목적 공동주택 중과세하지 않는다. 사원주거용 목적 공동주택 이런 거 중과하지 않는다. 뭐 한 가지 굳이 더 한다면 채권 행사 목적으로 채권 보존용으로 취득하는 건 중과하지 않는다.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정답은. 요거 말고 자기끼리 좀 까탈스럽게 한다면 법인을 설립하고 전입하고 이전하고 할 때 등등 이전할 때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것. 하기 전에 취득하는 것과 한 이후에 취득하는 것. 한 후 5년 안에 취득하는 것. 요 두 가지 비교해서 설립 등을 하기 전에 취득할 때는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것만 중과합니다.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것만 중과하고 설립 등을 한 이후에 취득하는 것은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을 다 중과세합니다. 지금 2번 지문 보니까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법인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거 물으면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만 중과하는 겁니다. 근데 2번 질문처럼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 관계없이 일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설립 등을 한 이후에 취득하는 것에 대한 중과 대상입니다. 1번 보니까 중과 대상의 법인은 영리 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도 포함한다. 맞죠? 지방세 문제 나올 때 중과세 법인 나오면 언제나 비영리를 포함해서 중과세 한다고 했고 3번 도시용업종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4번 법인 등의 설립하고 난 이후 5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도 중과세 한다. 오케이. 5번 5번 지문은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시행 규칙이 있는 거라서 참고적으로 낸 거니까 뭐 보지도 말고 그냥 바르지 않은 것은 2번. 항상교육 대도시보다 얼굴 한번 보자. 대도시 문제 나오면 딱 여러분 대도시 안에 법인의 설립 등이 나오면 첫째는
중과 제외 대상. 이걸 기억을 한다. 두 번째는 설립 등을 하기 전에 하면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것만 중과세. 아니 이후 모르면 모든 부동산 중과세. 요 정도까지는 파야 돼. 문제 8, 90%는 중과 제외 대상에서 끝날 확률이 제일 많고 자기 딴에 까다롭게 낸다면 설립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한 이후의 부동산 어떤 게 중과 대상인가 구분할 줄 아는지 요까지가 내용될 겁니다. 26번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의 설명으로 바라지 않은 것 표준세율의 3배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요거 표준세율의 3배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한다. 오케이. 2번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 60제곱미터의 사원주거용 공동주택 중과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요거 저장기현 시험에는 요런 것도 중과한다. 틀린 지문 정답. 이래서 한번 전화죠. 3번 대도시안 법인의 부동산과 사치성재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요겁니다. 사치성재산과 대도시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이라면 표준세율의 3배를 한 다음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더한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세율. 이래 말하면 안 돼. 우리 법은 대한민국 세법은 같은 대상이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해당하면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요 놈은 빼고, 요 놈은 빼고, 요거 빼고는 같은 대상에 여러 개 세율이 적용되면 높은 세율을 하지만 요 놈은 예외입니다. 3번 틀렸네. 4번 수도권 외 지역의 법인이 수도권으로 법인을 전입하는 경우 대도시 안으로의 전입으로 보아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맞죠? 또 같은 수도권이라 해도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서울로 들어가도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보아 중과하잖아. 그렇죠? 5번 대도시 안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채권 보존할 목적, 채권 행사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 중과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법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A법인이 돈 못 갚아. 돈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대물변제로 부동산 주겠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당신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부동산을 취득했구나. 중과하세요. 그럼 어떡하라고? 현금 못 받지. 없다는데. 부동산 받았는데 중과하세요 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채권 행사 목적이나 채권 보존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만큼은 중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거고. 27번 다음 취득세 세율 적용이 다른 하나는 이거 묻잖아. 이것도 단골 문제다. 그렇죠? 표준세율에서 2% 뺀다는 것과 2% 한다는 애. 표준세율에서 2% 뺀다. 요거하고 그 다음 중과 기준세율 2% 한다는 거. 중과 기준세율 2% 적용하겠다는 거. 요 두 가지. 시험은 그래요. 다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으면 백발백중 예고. 다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으면 백발백중 예고. 이렇습니다. 요렇게 이야기지. 2%가 무슨 뜻이다? 그렇죠. 요 2%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 원래 있던 취득세입니다. 원래 취득세는 그냥 2%였어. 옛날에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는 상속을 받아도 2%, 증여받아도 2%, 그럼 뭐 원취득에도 2%, 당연히 2%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원래 취득세 세율이거든. 2%. 이제 통합돼서 그런 거지. 뭐 2% 한다는 말의 의미 봐. 그럼 원래 취득세가 2%가 있고 취득세 2%. 그럼 앞에 등록세. 요거 이제 상상팔 했던 거, 상상팔, 무팔이로 이거. 이게 원래 등록세 세율이거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었는데, 분명히 현재 통합해가지고, 현재 통합해서 취득세가 됐는데, 요 놈만 사용하겠답니다. 2%만 적용하겠답니다. 그 말은 등기 등록에 대한 내용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2%만 한답니다. 이놈은 적용 안 해. 왜 2%만 합니까? 요게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거든. 소유권 등기. 문제는 분명히 실질적 재산 가치는 증가됐습니다. 근데 등기 대상은 소유권 등기는 아닙니다. 뭐가 있어?
토지의 지목이 바뀌면 소유권 등기 합니까? 지목 변경 등기 하는 거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건축물 소유권 등기 새로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딱 2% 한다. 취득의 의제. 취득의 의제.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 건축물의 개수다. 과점주주다. 얘는 분명히 실질적 재산 가치가 증가된 건 맞지만 소유권 등기를 하는 대상은 아니거든. 그래서 원래 있던 취득세 재산적 가치의 증가를 보는 2%만 하는 겁니다. 요거하고 또 맞아 있잖아. 임시건축.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 우리 임시건축물 소유권 등기 합니까? 아니 공사 현장 사무소 소유권 등기 합니까? 나 그걸 본 적이 없어. 무슨 공사 사무소 하면서 밑에 텄하고 밑에 철근 깔고 공구리 치고 건물 다 진다고 소유권 등기한 다음에 그 건물에 공사 현장 사무소 쓰고 크레이지 않은 사람도 있나?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여름 방학이나 대박 재미는 코 묻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곤충전이다 파충류전이다 하면서 애들 딱 초등학생 땡기잖아. 그것도 가금을 세워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면 철거합니다. 이거 소유권 등기예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실질적 재산 가치는 증가하는 건 맞지만 소유권 등기 대상 자체가 아니거든. 그 원래 2%만 부과하는 겁니다. 이것만 되는데 요것만 알아도 다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모르면 무조건 초놈이야. 초놈 쭉 나면 정답 여기 있어요. 분명히. 얘는 봐. 합한 다음 2% 뺀답니다. 요거 뺀대. 이거 뺀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등기 등록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지. 왜? 실질적 재산 가치가 증가 없거든. 실질 가치 증가가 없어. 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분명히 남편 명의에서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했어. 문제는 재산 분할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내 걸 내가 가져오는 거야. 한 가정 안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통해 모은 거잖아. 그럼 헤어질 때는 이 재산을 모으는 동안 누가 얼마큼 기여했는지 자기 기여도에 따라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모으고 내가 가져오는 거야. 등기는 분명히 이전 등기해야 돼. 소유권 등기를 하는데 실질적 재산 가치 증가는 아니야. 이것도 있잖아. 공유물 분할합니다. 공유물 분할하는 거야. 50대 50인 걸 50대 50 분할해봐. 이제 등기를 해요. 등기는 해요. 문제는 실질적 재산 가치의 변동은 없잖아. 원래 50대 50인 걸 50대 50이 가져간 거거든. 거기다 건축물 이전도 있잖아. 건축물 이전. 어떻게 옮긴다 했습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다? 같은 지분 안에서. 그것도 건축물의 구조 변경 없이. 건물 구조 변경 없이 같은 대재로 수익이거든. 실질적 재산 가치의 증가가 없어. 상속받았잖아. 상속을 받았는데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았다.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았다. 감면 대상의 농지를 상속받았다. 그렇잖아. 할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어른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농사 상속받았고 아버지 농사 짓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받고 있고 문제 등기부상으로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난데 실질 의미는 그냥 농사 짓고 살고 있는 땅에 그냥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 재산 가치 증가 이런 거 안 봐. 상속에 따라 일가구 때 살고 있는 집,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거든. 이거 말고 이제 환매권이라든지 뭐 법인의 합병이 있지만 거의 이런 식의 내용이야. 기본적으로 매번 하지만 이런 기억할 건 표준세 2% 뺀다, 2% 한다, 요 말의 뜻이 뭔가를 알면 자동적으로 뒤에가 튀어나와야 돼. 이걸 보고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요 말의 뜻이 뭘까? 요 말의 뜻이 뭘까? 요 말의 의미를 요걸 보고 뒤에 내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세율 다른 거 1번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2번 공유권 분할, 4번 건축물 이전, 5번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모두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인데 3번 하나만 중과 기준세율 2%를 사용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된 것이. 잠시 후에 우리 28번 내용부터 보겠습니다.